그, 네. 아까 시간에 이제 그 사무장님이 이제 앞부분에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뭐 이론 공부할 때 동영상을 그만 올려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아까 저기 정은영님이신가요? 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재에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의 페이지로 말하자면은 이제 551페이지부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초반에 시작할 때 가장 그 어려웠던 게 개정 과목에 대한 그 이해였잖아요. 개정 과목이 워낙 많은데 뭐 당좌예금 이게 뭔지,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뭔지, 이런 미수금이 뭐 어느 때 쓰는 개정 과목인지 아마 이것이 답답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풀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AT 1급 교재의 부록 부분, 거기에 개정 과목에 대한 풀이 설명이 제법 잘 되어 있어요. 예,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과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잘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556페이지는 짝꿍 개정 과목이다 그래가지고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 하나는 당좌자산이고 하나는 유동부채잖아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서로 반대편에 있지만은 서로 짝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되는 개정 과목 반대편이 서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자산과 부채로.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과 수익이 서로 대응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 당일에 읽는 요점 정리라 해가지고 회계의 이론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점을 간단간단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특히 개정 과목 해설, 개정 과목 해설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진도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323페이지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유형상사의 전기분 제5기의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이 되어 있다.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시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반드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이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뭔가는 하나 하라고 지시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이 달라집니다. 이 당기 순이익이 지금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은 수정하기 전 것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쳤으면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작성하라라는 지시를 이렇게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확정일 수정하시오. 확정일을 수정하려면 이걸 작성을 해야 되니까 즉 실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행하는 것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날짜를 수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번만 하고 요 1번만 하고 2번을 놓치고 넘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당황할 수가 있어요. 어디 틀린 나는 완벽하게 한 것 같은데 결산 때 재무상태표를 딱 작성하면은 차이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뜹니다. 어디서 뜨느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잘못됐냐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고쳤잖아요. 그러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야 되는데 수정하기 전 것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기 거하고 왜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당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그 옆에 반영이 돼요. 거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단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고 뭐 이해를 뭐 안 하신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평가 문제를 읽어서 평가 문제에서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하면 됩니다. 예. 안 하면 뭔가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고치는 문제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문제로 줄 거다. 두 가지를 문제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3페이지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보고 현재 입력되어 있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정보 관리에 있죠? 기초정보관리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딱 실행하시고 여기서 고쳐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부터 맞춰 나가는 거죠. 상품 매출 7억 5천 맞네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5억 9,600이다. 5억 8,600이네요.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기초상품 재고액 맞습니까? 단기 상품 매입액은요? 맞아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그럼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틀린가요? 그러면 여러분 기말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어요.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는 못 고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잘못된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걸 하여튼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는 못 고치거든요. 재무상태표. 그렇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야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인 상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손익계산서도 잘못됩니다. 요거, 요 상품. 이거를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밑에 1,000만 원 차이가 나 있잖아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고칠 때는 차액이 0이 나오도록 고쳐야 되거든요. 자, 상품을 얼마로 고쳐야 돼요? 2,000으로요. 네, 20 플러스 플러스 새로 입력하시고 엔터 쳐봅니다. 밑에 차액이 0 떨어지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0 떨어지셨죠?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다시 닫고 손익계산서에 가서 그 밑에 급여를 한번 클릭했다가 상품 매출원가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가 596,000,000,000으로 바뀌었습니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당기순이익이 안 맞았나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작업을 끝내면 돼요. 안 맞아요? 65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복리후생비부터 쭉 내려가면서 법인세가 빠졌어요. 네, 빨리 발견하신 분이 있네요. 법인세가 빠져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도 쭉 내려가면서 맞춰보니 다른 건 다 맞는데 법인세 65만 원이 누락됐네요. 네, 누락된 거 밑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네, 네, 예, 예. 반영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급여를 클릭했다가 다시 들어가 보세요. 네, 다른 금액을 한번 클릭했다가 들어가 보세요. 그럼 기말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만약에 아직도 3천만 원이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안 고치고 넘어오신 거예요. 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해봐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쳤을 때 우리가 내가 다 고쳤나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당기 순이익이
시험지하고 맞으면 다 고쳐진 거예요. 예, 당기순이익이 시험지하고 맞으면 됐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에는 이 프로그램을 오른쪽으로 시험지는 여러분 화면에 돌아가 버렸어요. 왼쪽에 시험지를 놓고 시험을 보시게 된다는 거. 예,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화면 분할을 해 놓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예, 책을 우리가 책상에 펴놓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실제로 비대면 시험 볼 때는 시험지도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문제에서 우리가 급하고 긴장하다 보면 아, 손익계산서 고쳤으니까 아,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전기분 이익여금에서 뭔가를 하라고 한다. 예. 자, 그러면 처분 확정일을 고쳐볼까요? 네, 전기분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걸 줘야 해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순식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바뀌는 것을 눈으로 그거를 변화를 볼 수는 없지만 1억 천으로 지금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분 확정일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2026-0228이네요. 여기가 2026-0228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 닫아주시면 저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어, 음. 잘 되었을까요?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 우리가 몇 개 해봤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가지를 해봤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FAT 1급에서 기초정보관리를 범위 내에서는 두 가지의 수행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연습을 해볼 텐데요. 유형상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래자료 입력 문제에서 다룬 것은 어음 관련 거래입니다. 어음 관련 거래.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관련 거래인데 우리가 앞에 3일 패션이라는 회사에서 어음 관련 거래를 세 가지 경우밖에 안 해봤어요. 어음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해봤는데 이 유형 상사에서는 어음 관련 거래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 전부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기억에 안 남는다 하면은 유형 상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어음거래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8월 1일 날 부산상사라는 회사에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 개정 과목 하나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예,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나 또는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게 될 때는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무슨 개정 과목이죠?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여 지급하는 매입 채무 개정 과목인데요. 그렇죠? 지급어음. 지급어음. 그래서 개정 과목 두 개가 바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야, 약수금을 등록하라고 여기 첫 번째 지시가 있네요. 2026년 8월 1일 날 국민은행에서 한 10매를 수령했군요. 그리고 지급어음 관리 내역에 반영해라. 지급어음 관리 내역에 반영해라는 것은 지급어음의 자금 관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회계 처리하고 나서. 조금 여기 지금 우리 현재 교재에서는 1, 2 번호를 먹어가면서 지시를 하지 않아서 수행과제 1인지 2 막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뭐부터 해야지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순서대로 지시를 줍니다. 수행 1, 수행 2,
수행 3 이렇게 지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자, 순서를 정한다면요. 어음 등록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어음 등록. 그리고 어음 등록할 때에 어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어음 등록을 반드시 하라고 문제를 내진 않아요.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예, 여러분에게 어음을 등록하는 것을 과제로 주고 싶다. 출제위원이 하면은 어음 등록해라. 이렇게 내고 어음 등록하는 것은 과제로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음을 등록해놔요. 출제자가. 예, 그러면 등록 없이 바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면 어음 등록, 그 다음에 2. 회계 처리, 3. 자금 관리 요 순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자금 관리는 맨 나중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약속어음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풀 때 전자어음으로만 시험을 내지 약속어음으로 시험을 내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유형상사에서는 약속어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약속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종이로 된 아날로그 방식의 어음입니다. 근데 전자어음은 전자 형식으로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수신도 하고 거래처에 메일로 보내고 하는 전자우편과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속어음의 번호와 체계와 전자어음의 번호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약속어음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음의 앞부분이 문자로 번호가 시작이 돼요. 가나, 나다, 아니면 자타 이렇게 문자로 시작이 되고요. 뒤에 있는 번호가 날짜예요. 날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어음의 번호 구조는 전부 숫자로 되어 있고 20자리로 되어 있는데 앞에 세 자는 그 전자어음의 요 수령한 기관, 은행 코드 3자리, 그 다음에 날짜가 8자리, 그리고 일련 번호가 또 있어가지고 9자리. 그래서 약속어음보다 훨씬 긴 번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음을 등록할 때 여러분이 약속어음으로 했느냐 전자어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밑에 번호 입력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잘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어음 등록을 하러 갈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세요.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 입력을 미리 할 필요 없이요. 여기 보시면 위에 어음 등록이라는 탭이 보이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등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수령일 날짜 정확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2026년 8월 1일 날. 네, 거래 날짜에 수령했네요. 그러면 여기 날짜를 직접 2026-0801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물음표 눌러서 달력에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음의 종류의 목록을 눌러보시면요. 약속어음이 1번이 약속어음이에요. 그냥 어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약속어음. 전자어음은 전자라고 되어 있어요. 4번. 그래서 보통 일반 시험에서는 기출문제를 보면은 전자가 더 많아요. 꼭 그때는 4번으로 해주시고 이번의 경우는 그냥 1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국민은행을 검색하시면 돼요. 예, 국민은행 메뉴에 있네요. 확인. 그리고 이제 시작어음 번호에 약속어음은 문자로 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앞칸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타 써주시고 지워지네. 탭키로 이동할까요? 네. 탭키? 아, 어. 처음에 자타 입력하고 여기 마우스로 클릭했더니 타자가 하나 지워져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타 입력하고 뒷칸에 날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숫자로 된 번호 있죠? 날짜. 그러니까 2026-0801이죠. 여기다가 2026-0801 이렇게 넣어준다 이겁니다. 자, 엔터 치면 매수로 넘어왔죠? 매수가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보통 책으로 받아요, 책. 예. 그래서 한 묶음이 열매로 이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신매,
약속어음을 수령했다 그러면은 일매는 거의 없어요. 예, 전자음은 일매씩 수령을 해요. 약속어음은 10매, 이렇게 20매 이렇게 묶음 단위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커서가 다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등록 단추 누르셔야 돼요. 등록. 그러고 나면 중, 왜 이렇게 중복된 게 있지? 여러분도 중복된 게 있나요? 중복 어음 10개를 제외한 0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어음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중복된 어음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네. 뭐, 하여튼, 그걸 중복된 10개를 제외하고 0개,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예,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도 상관없겠죠? 네. 그래서 계속 등록하겠느냐?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 한번 장부를 한번 보러 갈까요? 예, 전체 메뉴에 가셔서 여기 우리가 지금 처음 등록하는 건데 어음 집계표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어음 집계표 하셔가지고 전부 엔터를 쭉 쳐보십시오. 전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네, 백데이터로 등록을 많이 해놨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과제에서 하고 있는 자타 2016-0801이 거기 있나 한번 봅시다. 국민은행에 있네요. 예. 우리가 지금 등록하려고 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예. 아마 미리 백데이터를 미리 등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약속어음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예, 해라고 했으니까 등록을 미리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처럼 그런 안내가 떴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등록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예, 등록이 신규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보니까 잘 됐어요. 어음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총 21매를 수령해 가지고 2매는 벌써 발행되어 있어요. 미발행이 19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3일 패션은 회사만 등록부터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지 아니한 그 어떤 자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백데이터 설치한 거는 말이죠. 우리가 작업하지 않은 것도 작업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월 엔터 쳐보면 1월 전표가 이렇게 많이 입력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볼 때도 여러분이 어떤 월을 입력하고 뒤에서 빈 날짜로 해서 엔터하면 전표가 잔뜩 입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에다 추가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마쳤으므로 이제 일반 전표 8월 1일 거래 입력할까요? 네, 날짜를 8월 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구분에다가 여러분 차변부터 한번 볼까요? 3번 차변. 자,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 무슨 계정 과목이에요? 외상매입금. 네, 부채 감소기 때문에요. 외상매입금은 오늘 사실상 지급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돈으로는 안 줬지만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시켜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먹힐 때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툭 치시고 한번 입력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죠. 자, 외상매입금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코드에다가 부산을 넣어야 된다. 적요는 외상매입금을 반제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니까 2번 적요 이용하시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지요. 500만 원이네요. 5 플러스 엔터.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음의 사진에 써져 있는 금액. 그 10매 중에서 한 매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 거래에서. 예. 그래서 500만 원, 거래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새로운 부채가 증가하죠. 252번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면은 개정 과목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됩니다. 거래처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와 똑같기 때문에 코드를 똑같이 쓰시면 돼요. 7002 엔터 하시거나 부산 검색에서 7002가 반영되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적용은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음 관련 적용은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력된 내용은 어차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어음 관련 적용에서는. 그리고 위에 그 복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나가시면 돼요. 500만 원. 네, 500만 원 입력하실 때 5하고 플러스 2번 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네. 네. 음. 한장 줄까요? 예. 네. 그걸, 코드가 들어가서 코드가 들어가네. 이거 지우시고 예, 2번이 들어간 거. 2번을 넣으신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급음의 적용 코드 2번의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었어요. 예, 예. 코드를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급보험 줄에 어딘가를 클릭해야 되죠. 예, 어딘가를 클릭해야 돼요. 밑에 내려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급보험 줄 어딘가. 저는 보통 금액을 클릭합니다. 예, 지급보험 줄의 금액. 그리고 나서 기능 모음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기타에 있는 자금 관리를 수행을 해야 되죠. 예, 자금 관리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지급보험 관리라는 이런 형식의 창이 나타납니다. 자, 어음 상태 발행으로 해놓고 커서는 벌써 2번으로 2번인가요? 어음 번호로 벌써 넘어가 있어요. 왜 발행으로 해놓고 미리 넘어가 있느냐 하면은 대변의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발행으로 하고 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음 번호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등록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한 곳에서 찾는다는 건 검색을 하는 건데 어음 번호를 검색하는 건 이 어음 번호 셀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그 수불장에서 예, 어음이 등록된 21장인가요? 그게 다 보여요. 예, 미발행된 거 어음 전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타로 시작되는 번호 2026-0801 이걸 찾아야 돼. 예, 자타로 시작되면서 번호가 2026-0801 어떻게 0801인 걸 알죠? 여기 어음의 이 번호 이거 똑같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음 번호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음의 종류는 그 어음이 약속 어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1번 어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엔터를 쳐보면 발행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발행일은 어음의 번호에 어음에 나와 있습니다. 8월 1일이라고 발행일 밑에 보이시죠? 예. 전표 입력 날짜와 발행일은 대체로 항상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은 커서는 어디로 가느냐면 만기일로 넘어갔어요. 이 만기일에서 날짜가 들어있다 보니 이것도 제대로 들어갔겠지 하고 마무리를 여기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만기일은 항상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음에 보시면은요. 어디가 만기일이냐 하면은 바로 요 날짜입니다.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2027-0102를 입력해요. 2027-0102. 2027-0102.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커서는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네. 자금 관리를 수행해야만이 직업보험 관리 대장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요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크게 여기 적요에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한 이유가 자금 관리하고 나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어음번호, 그 다음에 발행, 만기일자. 자, 지금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거래를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서 실제로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약속어음이 아니라 전자음으로 나올 확률이 더 많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음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데 시험에서는 어음 거래에서 어음 사진을 안 보여주는 시험은 거의 없어요. 항상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전주상사에 발행했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국민은행 당좌예금에서 계좌이체가 되었다. 네.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또 하나 보이시죠? 예, 당좌예금 보입니다. 당좌예금은 자산 계정 과목이고요. 지급보험은 부채 계정 과목이니까 자, 차변대변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주 상사의 과거에 우리가 약속한 그 어음, 발행한 어음이에요. 지급어음이니까 우리가 발행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만기, 오늘이 8월 2일인데 오늘이 만기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채인 지급어음. 여러분 부채가 증가한 날인가요? 감소한 날인가요? 예, 부채가 감소했습니다. 부채 감소는 예, 차변이다. 거래의 활료소. 예, 부채 감소는 차변이다. 그래서 차변의 지급어음으로 지급어음 차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대변의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자산인데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하고 있죠. 예, 감소하는 게 맞죠. 계좌 이체가 일어났으니까. 자, 이러한 회계 처리, 차변 대변 잘 배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금 관리를 또 해주면 돼요.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만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8월 2일 날짜로 입력해 볼까요? 날짜를 8월 2일로 고쳐주시고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는 전주 코드에다 전주 적요는 1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적요가 별 의미가 없어요. 좀 이따 바뀌니까. 자금 관리하면은 바뀌게 되죠. 금액은 250만, 아니야. 300만 원이 만기가 됐네요. 300만 원. 대변은 당좌예금. 당좌예금 거래처 어디입니까? 전주상사요? 당좌예금. 은행이죠. 무슨 은행이죠? 예, 국민은행 당좌입니다. 네,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은행 관련 개정 과목이 있잖아요. 거래처가 항상 은행이에요. 네, 항상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98000 국민은행이 되겠고 4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돼요. 아니면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위에 거 똑같이 텍스트가 복사되니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차변대변 배치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자, 지급보험이라는 부채는 감소되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도 감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급보험에 대한 자금 관리까지 해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급보험 줄 어딘가를 클릭하시고 기능 모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자금 관리합니다. 아까 여러분 지급어음 대변일 때는 어음 상태는 우리가 자동으로 넘어갔어요. 지급어음 대변은
어음을 발행한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급어음 차변의 경우는 지금처럼 만기가 된 경우와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라라 이거예요. 만기 결제가 되었느냐 아니면 회수했느냐 골라라. 네. 여러분 만기는 결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제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회수는 뭐냐 하면은 전주 상사에 발행한 300만 원짜리 어음을 회수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수는 왜 해오냐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유형상사인데 신발을 파는 회사인데 이 신발을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새 신발을 못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예, 운영 자금은 쓰고 하다 보니 지금 부탁이 났어요. 통장에 돈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전주 상사에다가 전화를 해야죠. 예. 안 그러면은 이제 전주 상사에서 이제 만기라고 어음을 추심하게 되면 우리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네. 부도가 나면 장사 사업하기 힘들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조심조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주 상사 사장님한테나 담당 팀장이나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힘써줄 만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정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보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3개월이면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어음을 다시 예, 지금 8월 2일이니까 3개월이면 9, 10, 11 11월 2일로 어음을 다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어음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회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발행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는 지금 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수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지급어음 전주상사 300만 원짜리 회수해왔어요. 대변은 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회수해가지고 11월 2일로 어음을 다시 발행해 줬어요. 그때 대변은 뭘까요? 또 지급어음이에요. 예. 어음을 과거에 발행한 걸 회수하고 새로 만기 날짜를 3개월 후로 고쳐가지고 새 어음을 발행한 것은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에도 지급어음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결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자산이 감소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음 상태는 결제 그대로 두면 돼요.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찾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 이미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300만 원짜리 전주상사에 발행한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더블 클릭하면 전주상사 발행한 300만 원짜리 어음이 어디서 불러져요? 지급어음 대장에서 딱 불러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만기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지급어음 관리대장에 이 어음이 만기되었다라고 기록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지급어음의 결제 자금 관리가 끝납니다. 적용 내용도 바뀌었죠. 자, 우리가 지금 어음 관련 거래 두 개를 해봤는데 하나는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경우였고 지금 두 번째는 우리가 발행한 지급어음이 만기일이 도래되어서 당좌 예금에서 계좌이체가 일어난 경우로 두 가지 경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 8월 3일 날 안동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전자음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 찾을 수가 있고요. 전자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개정 과목은 뭘까요? 예, 받으러음입니다. 이건 받으러음. 받으러음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이죠. 외상 매출금도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자산입니다. 예.
이게 뭐냐, 매출 채권이 말이죠. 줄어들지를 않고 채권을 그대로 가져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썩 좋지 않은 그런 경우죠. 우리가 안동 상사가 8월 3일 날 오늘 돈을 외상 매출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예, 근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가가지고 예,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당장 갚아드릴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어음으로 약속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예, 내년 1월 3일 날 만기로 해서. 예,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죠. 매출 채권은 자꾸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출 채권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네. 아무튼 사정을 봐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차변 대변 한번 배치해 볼까요? 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매출 채권 자산은 오늘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외상 매출금 감소했죠. 수익 발생인가 차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수익 발생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은 수익 계정이 아니고 자산 계정이에요. 예. 매출 채권 자산이에요. 자산. 자,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습니다. 네. 사실 돈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어음으로 다른 걸로 받았으니까 받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수한 겁니다.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어요. 받았어요. 근데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감소한 거예요. 자산 감소는 대변 요소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입니다. 네. 이제 수익하고 헷갈린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외상 매출금이 상품을 팔았지 않느냐. 돈을 받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겁니다. 수익의 발생 시점은 돈을 받는 시점에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을 과거에 했잖아요. 외상 매출 하는 날 이미 수익 처리했어요.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날은 수익 발생을 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수익의 인식 시점, 수익의 인식 시점이 언제이냐? 바로 재화를 인도하는 날, 거래가 발생한 날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금 거래가 됐든 외상 거래가 됐든 간에 전부 수익은 거래가 일어난 날 수익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받는 날은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통장에 돈이 늘어나죠. 그건 수익이 아니라 자산 증가, 자산 감소죠. 네,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해서 여러분이 그날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외상 매출금 채권이 줄어들었다. 매출 채권이 줄어들고 그것이 현금성 자산으로 바뀐 거예요. 현금성 자산. 근데 현금성 자산을 오늘 못 바꿨어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이런 날은. 예. 대변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다시 차변에 바드러움이 된다 이거예요. 차변에 바드러움. 바드러움이 매출 채권이거든요. 또 채권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면 채권 담당 팀이 있어요. 채권 담당 팀. 채권이 많은 회사들. 외상 매출금을 빨리빨리 회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또 외상 매출금이 바드러움 이런 것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회사 동향, 거래처 동향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위험하다 그러면 채권을 빨리 회수를 다른 회사보다 빨리 회수할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거래를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인데 차변에 바드러움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입력할까요? 8월 3일 차변은 바드러움 거래처가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네? 안동상가. 네.
적유는 뭐 그냥 비워두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액은 250만 원짜리입니다. 대변은 외상매출금이고요. 안동상사입니다. 안동상사가 거래처 코드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두 개 다 코드가 똑같아요. 이런 경우 거래처 코드가. 그러신 다음에 받을어음줄에 대해서 이 받을어음이 이제 새로 이제 등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 어음의 만기는 언제고 지급은행이 어디고 이런 것을 적어놔야 돼. 장부에 반영시켜야죠. 그래서 받을어음줄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능 모음을 눌러서 자금 관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추가 작업을. 자, 어음 상태 보관. 네, 보관이냐 회수냐 이것도 우리가 아까 지급어음에서도 결제냐 회수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받으러움도 그렇습니다. 회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회수가 아니라 새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새로 받는 게 보관입니다. 자, 어음 종류. 어음 종류는 여기 어음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전자어음이죠.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밑에 메시지 여기 보시면 전자가 6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6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6. 자, 오늘 보관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부에 이 어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새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어음 번호 여기 있는 001 2026 0803 그리고 123456789라는 번호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수취 구분이 가는데 자수는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발행했다 해서 자수. 예.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아닌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으면 타수. 근데 우리는 자수. 예. 안동상사가 발행한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시험은 타수로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받으러 온 보관 처리할 때 여기 수치 구분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자, 발행일 8월 3일 대체로 전표 작성을 하고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확인. 8월 3일 맞아요. 그 다음 엔터를 치면은 커서가 어디로 가냐면은 만기일로 갑니다. 만기일은 지급기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2027 0103. 네, 지급은행. 예, 지급은행은 은행 등록을 해놨죠.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3일 패션 할 때는 100, 200 두 개의 은행만 등록했죠. 예, 유형상사는 은행을 5개 등록해놨네요. 네, 이 중에서 어느 은행이 지급지로 돼 있어요? 농협은행이죠. 그러면 맨 밑에 500하고 확인. 예, 그 다음에 지점이 그 다음 칸에다 입력, 지점은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 장소를 보시고 지점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서초. 그리고 엔터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교가 이렇게 바뀌죠. 네, 저교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지금 문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외상매입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어음으로 회수한 경우예요. 예, 사실상 회수가 아닌 셈이에요, 이게. 예, 회계적으로 외상매출금이 감소는 했지만 이게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와야 이게 회수가 된 거라고 보는데 다른 매출 채권이 된 거죠. 받으러음으로 어음을 받게 되었다. 아? 자, 어음 관련 거래 우리 3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예, 어음 관련 거래 3가지가 더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8월 4일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